자, 이게 지금부터는 단원의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고등수학 상 후반부입니다. 앞쪽은 대부분 다 그 식이나 문자에 관련된 표현이라면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라면 뒤쪽은 다 도형 관련된 거. 점, 직선, 원, 도형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처음에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 두 점 사이의 관계인데 두 점 사이가 만약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될 텐데 거리 구하는 공식이 이거란 얘기예요. 수직선상이죠. 수직선상에 있는 두 점 거리 구할 때는 일단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다. 만약 오른쪽 왼쪽 점 혹은 위아래를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것, 위에서 아래를 뺀 게 거리가 될 텐데 두 점 중에 어디가 더 오른쪽이고 어디가 더 왼쪽인 거라 어디 위쪽, 아래쪽일 때 모를 때는 저렇게 절대값 씌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라 라는 표현이고 근데 이건 수직선상에 있을 때고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2,1이었다고 칩시다.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5,5였다고 칩시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수직선상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뭐 칸수만 세도 되죠, 사실.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 있으면 이선분 길이 구하는 게 좀 곤란합니다. 이때 쓰이는 성질이 피타고라 정례예요.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2고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5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2에서 5를 뺀 다음에 절대값 혹은 5에서 2를 뺀 다음에 절대값 얼마죠? 3입니다. 근데 이 3이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의 y좌표 1, 여기 있는 점의 y좌표 5. 그럼 이 두 점 사이 간격은 4. 이 간격이 1이 갑니다. 그래서 3, 4,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찍어요. 뭐 이 두 점이 꼭 일사분면이냐 어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두 점을 찍어서 이 두 점의 좌표를 각각 x1, y1, x2, y2 라고 두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면 그때는 피타고라 정리. 이 점의 x좌표 x1, 이 점의 x좌표 x2. 그럼 이 사이 간격은 x2-x1. 이 점의 y좌표 y1, 이 점의 y좌표 y2. 그럼 이 두 점 사이 간격은 y2-y1. 되겠습니까? 원래는 절대값 씌우는 건데 어차피 좀 이따 제곱할 거라 그냥 생략했어요. 원래 이렇게 씌워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밑변, 높이, 밑변 길이를 제곱한 값 더하기 높이를 제곱한 값 더해서 루트 이렇게 되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x좌표의 차 x좌표끼리 뺀 것 그거 제곱 y좌표끼리의 차 그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점과의 거리면 당연히 빼기 0이니까 의미가 없어서 그냥 0을 제외한 저 x1, y1의 제곱의 합이 원점과 어떤 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여기 위치가 이제 0이 될 테니까 0, 0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요.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어려운 거 빠르게 한번 봅시다. 세점 ABC가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A 값을 구하셨는데 AB와 EBC가 서로 같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AB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럼 AB,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X좌표끼리 뺀 값. 제곱이라 빼는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빼기 편한 순서로 아무 데나 빼시면 됩니다. Y좌표끼리 뺀 값. 뭐 이렇게 뺐다고 칩시다. 그럼 1 빼기 오니까 1 플러스 5의 제곱. 더해서 루트. 얘는 루트 6의 제곱 36 플러스 6의 제곱 36 얼마인가요? 6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선문 BC 이번에는 이 두 점 x끼리 뺀 값 a-10의 제곱 y끼리 뺀 값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09. 얘네들이 같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여기에 2배 한 개, 여기에 2배 한 개, 여기에 2배 한 개. 얘랑 같죠. 이렇게. 양쪽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4가 돼서 4를 분배하는 거니까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9는 저거 제곱하면 72. 약분합시다. 이렇게. 얘는 30, 10, 18. 이 길로 넘어가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0a 18 빼면 얼마인가요? 플러스 91? 그럼 91의 약수 중에 더해서 20이 되는 숫자를 찾아주세요. 13과 7 있나요? 13과 7.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A 값은 7 또는 13.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왜 답이 두 개인 거죠? 그러면 좌표점을 대략 찍어보면 4, 마이너스 한 여기쯤 10,1 대략 한 여기쯤 A, 4인데 A, 4는 y는 4라는 직선 위에는 어떤 점인 거예요. 근데 7,4라는 점에서 여기쯤 이게 10이고 얘가 아까 4였으니까 7, 요 정도? 7,4라는 점에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가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죠. 이게 A고 얘가 B고 그러니까 이게 C고 이 길이의 2배가 이 길이와 같다. 이게 성립하기도 하고 아니면 13,4 13 여기쯤 있을 겁니다. 13, 여기쯤에 13,4 그럼 이 길이의 2배가 이 길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그려서 뭐 관계 좀 안 맞긴 한데 이렇게 해서 답이 2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좌표 표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A 값 값을 구하시오. 어렵지 않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끼리 뺀 값 4의 제곱 y끼리 뺀 값 a-2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게 2루트 5 양면 제곱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16, 4 플러스 20 이거 합치면 20 없어지죠. A 값은 0 또는 4 네, 여기서 또 2개 Y축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각각 구하는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1,2 여기쯤 4,5 여기쯤 뭐 여기쯤이라 합시다. 네. 근데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 대충 이쯤 잡을까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더라? 이렇다는 뜻이죠. 이게 A였고 얘가 B였으니까요. 결론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고 X축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A, 여기 A가 없죠? 네, A, 0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루트 이 두 점 사이 거리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5 루트 루트 날리고 여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8A 16 더하기 25 41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요. 넘어가면 10A가 남고 얘가 일로 넘어가면 41에서 5를 빼면 36 네, 이렇게 되겠죠. 40에서 5를 빼면 30 맞나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따라서 A는 5분의 18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점피의 좌표는 5분의 18,0이라는 점피가 놓이게 되는 거죠. Y축에 있는 점표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Y축에 있는 점표 할 때는 0,B라고 두시는 겁니다. Y축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아까처럼
같은 패턴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x 플러스 2y는 3이라는 점피의 좌표를 구하시오. 뭐 그냥 예를 들게요. 적당히 그냥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닌데 그냥 적당히 그릴게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점 A. 8,-7. 여기 점 B가 있어요. 12,5. 우선 위치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도 안 맞고요. 아이, 관계없어요. 여기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직선에 어떤 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점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서로 같도록. 위치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치상 대략 여기쯤. 이렇게 서로 같도록. 그럼 이 점은 아까 X축에 있는 점일 때는 A, 0, Y축에 있는 점일 때는 0, B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를 A로 잡으세요. 그 Y좌표는 이걸 A로 잡으면 이쪽 Y가 어렵겠네요. Y좌표를 A로 잡읍시다. 그럼 X좌표는 3-2A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시면 돼요. 똑같이. X좌표 길이 뺀 값 이렇게 뺀다면 2A-5의 제곱 2A 플러스 5인가요? 네, 2A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A 플러스 7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 값과 이렇게 뺀 것, 이렇게 빼게 되면 2A 플러스 9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빼면 A-5의 제곱 더해서 루트. 자, 양면 제곱하죠? 근데 보면 보나마나 이게 2a제곱, 2a제곱, 그러니까 4의 제곱은 없어질 테고 얘도 a제곱, a제곱 서로 없어지겠죠. 그럼 2창이 없어져요. 그냥 1창만 남는 거죠. a에 대한 간단한 1차 방정식으로 a값 구하시면 됩니다. 세 점을 꼭 집어넣는 삼각형 ABC는 과연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거는 그림을 모른 적 있으면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대략 어떨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매번 모르는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모르는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모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얘를. (9,7) 이게 원점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쯤. 얘가 점 A 9,7. 점 B 2,3. 하나, 둘, 하나, 셋. 점 B 2,3. 점 C 8,-1. 8,-1 여기. 점 C 8,-1. 이렇게 이었어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칸을 굉장히 잘 잡았잖아요? 느낌상, 왠지 얘랑 변기 좀 같아 보이는 이등변 아닐까 싶은 예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잘 그려놔도 조금 헷갈릴 정도로 길이가 좀 따지기가 좀 만만치 않죠. 근데 이게 모른 적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거 사실 나중에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직각삼각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대충 잡다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론은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특성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삼각형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보통은 변 아니면 각 위주로 가죠. 근데 여기서 각을 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변의 길이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변을 이해하면 되니까. 그럼 선분 AB를 구합시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X끼리 뺀 값 7의 제곱 49. Y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그럼 루트 65. 네. 일단 유리화는 놔두고요. 일단 변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잠깐만 놔둘게요. 이거 루트를 바깥으로 빼고 웬 유리화? 네. 루트를 바깥으로 빼는 건 놔두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선분 BC 두 점 사이 거리 빼면 6의 제곱 36 빼면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그럼 루트 52 그 다음에 선분 BC CA
x끼리 뺀 값 1의 제곱 1, y끼리 뺀 값 8의 제곱 64 했더니 루트 65. 얘랑 변길이 같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변길이 같아도 나머지 한 변을 제곱했더니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할과 같아. 그럼 직각인 동시에 이등변이라 직각 이등변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것만 성립하지 이 나머지 변과의 관계가 마땅하진 않죠. 따라서 선분 AB와 선분 CA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점 AB와 X축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2,3이 여기 있어요. 2,3 A 점 B 6,1 3, 4, 5, 6, 6,1 자, X축 위에 점 P에 대하여 X축이면 여기 어딘가겠죠. 여기 어딘가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점을 하나 찍으라는 얘기죠. 근데 뭐 대충 여기다 찍었다 칩시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적당히 여기다가. 그럼 여기를 P라고 두고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점 P가 여기면 이렇게 길이 합이겠지만 점 P가 여기 있으면 뭐 이렇게 길이 합. 점 P가 여기쯤 있으면 이렇게 길이 합. 그 길이 합이 그때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얘기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알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꺾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 B나 점 A를 점 P가 움직이는 X축에 대하여 두 점 중에 한 점을 아무거나 대칭이동합니다. 근데 이 점을 대칭이동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여서 이 점 움직일게요. 이 대칭이동된 점을 B'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B'과 P를 연결합니다. 왜요? 했더니 위에 있는 이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그러면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란 말로 문제가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할 때, 이제 한 글씩 해석할 때는 결국 문제가 A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서 B'을 하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점 A를 만약 출발점으로 본다면 점 A를 출발해서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 이게 P죠. 그 점을 지나 다시 B'으로 가는 최단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쭉 이으면 되죠. 그러면 점 A에서 X축에는 이미 한 점을 지나, 여기죠? 점 P가. B'하면 최단거리가 만들어지겠네요. 결국은 이 문제 정답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구나가 되는 거죠. 또 길이 구하시면 됩니다. X끼리 뺀 값 4의 제곱, Y끼리 뺀 값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됐나요? 그래서 4루트 2가 정답이다. 그럼 AB와 Y축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Y축에 있는 점이잖아요? 따라서 0,A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Y축에 있는 점이니까. 그리고는 AP를 구합니다. AP의 제곱을 구합니다. 그럼 X끼리 뺀 값 제곱 1, Y끼리 뺀 값 A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제곱이 루트를 지웠죠? 선분 BP의 제곱 X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더하기 Y끼리 뺀 값 A-6의 제곱 더해서 루트는 제곱이 지웠습니다.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2A 36, 16, 52 그럼 두 변을 더하죠?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3 여기에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보는 건데? 2차식에 대한 최소 이 최소값을 내가 그냥 Y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어디로 블록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고 그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죠? 당연히 꼭지점 좌표에서 나오겠죠. 그럼 이걸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맞죠? 이로 묶으면 a-3의 제곱. 네, 35. 따라서 a가 3일 때 라는 뜻은 전피의 좌표가 0,3일 때 저 길이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는 3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 책 그 주변에 어디 쓸 거 있으면 잠깐 써놓으세요, 이거. 뭘 쓰시냐면, 점 A가 있고, x1, y1. 점 B가 있어요. x2, y2. 근데 점 P가 얘처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뭐 x축 위, y축이 어떤 직선이 이렇게 특정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좌표 평면에 지금 말한 것처럼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디 축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뭐 X축, Y축, 직선 위에 이렇게 어떤 특정 조건이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점 나오고 이런 말 없이 그냥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선분 AB의 중점 좌표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중점 좌표는 중점이니까요. X끼리의 평균값, Y끼리의 평균값을 계산하시면 네, 중점 좌표가 나옵니다.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내분점, 외분점 하면 금방 아실 텐데 어쨌든 네, 이렇게 구하면 중점은 금방, 저걸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여기도 있죠? 이것도 사실 요새 풀이는 안 해드릴 겁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이죠. 그 점 P를 그냥 x, y라고 둡니다. 아까는 x축, y축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딱 찍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x, y로 둬요. 그리고는 이걸 계산해요. 이거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 하다 보면 이게 X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겁니다. 각각. 그럼 이걸 나중에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이렇게 X-알파의 제곱 플러스 Y-베타의 제곱 플러스 완전 제곱식 빼고 감마 이렇게 묶어내요. 그러면 X가 알파, Y가 베타일 때라는 뜻은 점 P의 좌표가 알파, 베타일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은 최소 길이는 감마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점이 두 개라, 그 관계식이 두 개 나왔었죠. 이번엔 점이 세 개라, 관계식 세 개 나온 겁니다. 세 개를 다 더하면 다. 근데 아까는 또 두 개가 하나가 0이었기 때문에 계산하기, 그러니까 문자 하나만 더하면 돼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지만 얘는 문자가 두 개라 두 문자에 대한 2차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따로 써놓을게요. 뭘 쓰시냐면 아까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 그러면 어디였냐면 중점이었죠. 이번엔 이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든 세 개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점 P의 위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 식을 3으로 만드는 점의 좌표예요. 무게중심 좌표를 언제 구합니까?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 공식은 아주 쉬워요. 미리 합시다. 공식은 X좌표를 싹 다 넣어요. 그 X좌표들의 평균입니다. 똑같아요. 세 개니까 세 개로 나누겠죠. Y좌표들의 평균. 네. 이게 무게중심 좌표입니다. 이 문제에는 정답이 나온 거죠. X좌표 3, 4, 3-4, 7을 다 더하면 6. 6을 3으로 나누면 2, 4, 2, 6, 10, 9를 3으로 나누면 점비의 좌표는 2, 3이에요. 이 답은. 원래 아까처럼 해봐서 답이 저렇게 나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결과를 해보면 저렇게 답이 나옵니다. 아까처럼도 한번 해보시고 재미삼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둘 다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 점이 있습니다. 점 A 1,3 뭐 점 B가 여기 있다 칩시다. 4,2 점 C가 여기쯤에 있다고 칠게요. 5,7 이렇게 잡은 이유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고 이 세 꼭점을 둘러싸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뜻이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점을 둘러싸는 이런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작게 이런 느낌으로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있고 점이 A, 여기 점 B, 여기 점 C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얘를 둘러싸고 있는 외심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세 직선을 이으면 세 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세 삼각형의 세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대충 그리는 겁니다. 네. 여기쯤에서 만날 것 같아요. 대충 너무 이상하게 그렸는데 어쨌든 자, 이랬을 때 이 점이 이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된다. 그럼 결론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두자. 그러면 PA, PB, PC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를 통해서 여기서 XY에 대한 식 하나, 여기서 XY에 대한 식 하나, 혹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XY에 대한 식을 두 개 위아래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위아래 뭐 지워가지고 푸시면 XY 값이 금방 구해집니다. 이게 약간 노가다성이 좀 필요해서 뭐 대단치는 않아요. 아주 쉬운 내용이라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별건 없고요. 그럼 그렇게 돼서 이제 XY가 나오면 이제 점피의 좌표가 나올 것이고 그럼 점피의 좌표가 나오기만 하면 반지름 길이는 뭐 이 점 사이 거리나 이 점 사이 거리나 이 점 사이 거리나 숫자 좀 편한 거 위주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건 근데 나중에 이거를 원의 방정식에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 이용이 있거든요. 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 바깥에 있는 세 점을 둘러싸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저 세 점을 둘러싸는 저 세 점을 둘러싸는 관계를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나면 얘를 가지고 중심 좌표를 찾는 공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점피의 좌표예요. 뭐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원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그때가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드릴 거고 이거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건데 파푸스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인인데 이분께서 이런 정리를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뜬금없이 나와서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데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어려운 문제에서 또 나올 때도 있고. 이분이 뭘 말했었냐면 삼각형 세 변이 있고 그 세 변의 한 변에 중점을 잡아서 중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의 2배와 같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쭉 이 점들을 X축 위에 이 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그냥 A, B라고 두고 이 점의 좌표는 C, 0이라고 두고 이 점 좌표는 그럼 마이너스 C, 0이 되겠죠. 그 이제 선분 AB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선분 AB의 길이 X 길이 뺀 값 A 플러스 2의 제곱 Y 길이 뺀 값 B 제곱 됐나요? 그리고 지금 제곱 붙었잖아요? 루트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선분 AC 2의 제곱 이렇게 A-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요거 구합니다. AM의 길이 저 중선의 길이 AM의 제곱 A제곱 B제곱 그 다음 BM의 길이의 제곱 C제곱 그럼 이 길이는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A제곱이 B제곱이 C제곱이 더한 값이 2배씩 돼요. 얘랑 지워지니까. 그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의 길이를 더한 값에 정확히 2배를 하게 되면 이 길이와 같아진다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증명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점 M을 원점으로 그 다음에 BC를 X축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그냥 가볍게 관계식을 정리하시면
저절로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네, 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하시면 된다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네, 참고로 아시겠습니까?